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밤마다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깊은 잠 속에서 나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조용한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옆 사람의 코를 곤다는 말에 그저 나이가 들어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힘든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코골이를 넘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잠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김어르신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김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잠투정이 심했고 천둥소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코를 심하게 고는 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의 잠까지 방해하는 소리였지만 그게 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지나고 칠순을 바라보면서 김어르신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멍했습니다. 낮에는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져 운전 중에도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즐기던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도 시들해졌고 늘 활기 넘치던 김어르신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위로했지만 김어르신은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자신의 코골이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잠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마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고갈되어 모든 삶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코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김어르신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피라미드처럼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아래 피라미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숨쉬고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죠. 수면 무호흡증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숨쉬는 것과 자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밤새도록 호흡이 멈추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산소 부족과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매슬로의 피라미드 전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낮 시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안정감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짜증은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잠을 방해하고 예민해진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아지며 이는 결국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이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이 없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의 욕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은 직업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욕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의 아래 단계들이 흔들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 즉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감히 꿈꿀 수도 없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 전달하며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소중한 꿈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매슬로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성장하는 성장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매슬로의 이론은 좋은 잠이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우리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이며 매슬로가 말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모든 단계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배우자나 가족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거나 잠을 자다 숨을 멈추는 것을 목격했다면, 혹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심한 졸음,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을 겪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양압기 사용, 구강 내 장치 또는 수술과 같은 적절한 치료법을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빠를수록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매슬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생존하는 단계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잠은 이러한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존경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잠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의 삶을 위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에 더 깊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매슬로의 가르침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튼튼히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